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음 달 월급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월급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범인은 해커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도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훔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직접 카드를 꺼내고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대고 결제를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갑 속 카드입니다. 물론 카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카드가 오늘의 욕구와 미래의 소득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얻는 기쁨은 지금 느끼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은 며칠 뒤나 몇 주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물건을 얻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 그 작은 시간차가 반복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는 날부터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달의 외식, 몇 달 전의 여행, 기억도 희미한 온라인 쇼핑이 이번 달 월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가 좋은지, 체크카드가 좋은지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어떤 결제 수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결제 시스템이 미래의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적립률 1%보다 훨씬 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이를 모르면 연봉이 올라도 통장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미래의 월급을 현재가 계속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사람의 월급날로 가보겠습니다. 준호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세후 월급은 320만 원입니다. 그는 자신이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고 외제차도 없고 비싼 술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먹었고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였습니다. 카드도 할인과 적립이 잘 되는 상품을 골랐습니다. 스스로 꽤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온 날 카드값 247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보험료까지 나가자 통장에는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달에 큰 돈을 쓴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니 거대한 한 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결제가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배달비가 붙은 저녁 식사, 택시, 편의점, 온라인 쇼핑, 사용하지 않는 구독, 기억도 나지 않는 간편 결제였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아래쪽에는 더 무서운 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끝난 줄 알았던 무이자 할부, 이번 달부터 시작된 새 할부,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할부. 준호는 이번 달에만 돈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의 자신들이 이번 달 월급을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고 내가 뭘 샀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준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체크카드는 현재의 돈을 쓰고 신용카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약속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하는 순간 통장 잔액이 줄어듭니다. 돈이 부족하면 결제가 막힙니다. 오늘의 소비가 오늘의 통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반면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먼저 돈을 내고 사용자는 정해진 결제일에 갚습니다. 전액을 제때 갚으면 일상 결제에서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미래에 갚기로 약속한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표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남아있는 돈 가운데 카드값으로 빠져나갈 금액은 이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신용카드는 시간을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구매를 허락하고 미래의 소득에 청구서를 보냅니다. 통제하면 편리한 도구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왜 이 구조가 위험할까요? 우리 뇌는 결제와 손실이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지출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현금 5만 원을 건네면 지갑이 가벼워지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체크카드도 잔액이 바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는 물건을 얻는 순간과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멀리 떼어놓습니다. 결제는 한 번의 진동으로 끝나고 고통은 다음 달에 몰아서 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현금이 아닌 결제 수단을 사용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더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 방식이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카드는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소비를 결정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는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광고와 추천 상품을 보고 저장된 카드로 몇 초 만에 결제하면서 매번 완벽하게 이성적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매 순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진 날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카드 혜택에 숨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 1%가 적립되는 카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적립금은 10,000원입니다. 분명 공짜 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10만 원을 더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을 얻고 10만 원을 쓴 것입니다. 카드사는 더 쓰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달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5만 원만 더 쓰면 다음 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업종에서 추가 적립이 되고 오늘까지만 할인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들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이미 쌓아온 실적을 포기하는 것을 손해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서도 어차피 살 거였고 할인도 받고 실적도 채웠으니 이득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지 않았으면 지출은 아예 없습니다. 3만 원짜리 물건을 20% 할인받아 24,000원에 샀다면 6,000원을 번 것이 아닙니다. 24,000원을 쓴 것입니다. 정말 필요했던 물건이라면 할인은 이득입니다. 필요하지 않았다면 할인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출입니다. 카드 혜택은 이미 하기로 한 소비의 비용을 낮출 때만 혜택입니다. 혜택 때문에 소비를 만들면 당신이 카드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카드의 조건이 당신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의 진짜 가치는 적립률이 아니라 순 혜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할인과 적립에서 연회비를 빼고 실적을 채우려고 늘어난 소비까지 빼야 합니다. 연회비 10만 원인 카드로 1년 동안 15만 원을 할인받았다면 겉으로는 5만 원 이득입니다. 그러나 실적을 맞추느라 매달 2만 원씩 불필요한 소비가 늘었다면 1년에 24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결과는 19만 원 손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할부입니다. 120만 원짜리 물건은 비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2개월 할부로 월 10만 원이라고 들으면 갑자기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뇌가 전체 가격을 월 납부액으로 바꿔 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할부가 하나일 때가 아닙니다. 노트북 월 10만 원, 휴대전화 월 8만 원, 가구 월 6만 원.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나쁜 카드이고 체크카드는 착한 카드라는 결론은 너무 단순합니다. 정답은 카드 종류보다 사용자의 상태와 통제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카드값을 전액 결제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혜택을 비교할 단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빚이 늘어나는 통로를 막고 변동비를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드값은 전액 결제하지만 매달 돈이 남지 않는다면 소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제한 금액을 즉시 지출로 인정하고 주 단위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안정적이고 카드값을 항상 전액 결제하며 혜택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 없어도 같은 소비를 했을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준호는 명세서를 세 가지 색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교통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처럼 당장 없애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실제로 좋게 만든 돈이었습니다. 운동, 친구와의 약속, 책, 취미처럼 사용한 뒤 만족이 남는 지출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도 만족도 남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습관적인 배달, 사용하지 않는 구독, 실적을 채우기 위한 구매, 새벽에 충동 구매, 마감 할인에 쫓겨 산 물건이었습니다. 준호를 무너뜨린 것은 즐거움을 위해 쓴 돈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웠다는 기억조차 남지 않은 세 번째 지출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40만 원이 아무런 만족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출을 줄이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돈 관리는 고통의 대회가 아닙니다. 커피피 한 잔과 친구와의 저녁, 좋아하는 취미를 전부 없애면 잠시 숫자는 좋아지지만 어느 순간 반동 소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산은 기쁨을 없애지 않습니다. 후회를 줄입니다. 절약의 목표는 무조건 적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덜 쓰고 중요한 것에 더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준호는 카드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먼저 통장을 3가지 역할로 나눴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수입 통장, 고정비와 카드값이 나가는 결제 통장, 일상생활비를 쓰는 생활비 통장. 통장이 꼭 3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돈을 한 화면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 잔액이 200만 원이어도 그중 150만 원이 카드값과 월세로 나갈 돈이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뿐입니다.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면 준호는 같은 날 결제 통장에 3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출금은 다음 달이지만 자신의 장부에서는 오늘 돈이 나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매번 옮기는 것이 번거롭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산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카드 명세서가 도착한 뒤 놀라는 것이 아니라 결제한 주에 이미 돈의 주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드마다 역할을 하나만 줬습니다. 한 장은 통신비와 전기교통비 같은 예측 가능한 고정비 전용으로 두고 변동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옮겼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면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결제일, 연회비, 실적 조건, 자동 납부가 흩어져 총 지출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카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수를 넘는 순간 혜택보다 안개가 많아집니다. 준호는 남아있는 모든 할부 원금도 적었습니다. 월 납부액이 아니라 앞으로 갚아야 할 총액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막연한 불안보다 정확한 숫자가 낫습니다. 숫자를 알면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할부에는 3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물건값 전액이 통장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할부를 시작하지 않는다. 둘째, 무이자라도 동시에 유지하는 할부수를 제한한다. 셋째, 할부가 끝난 금액은 새 소비가 아니라 자동저축으로 돌린다. 이 규칙은 강력합니다. 사람은 지출이 끝나면 그 빈자리에 새 지출을 만들기 쉽습니다. 휴대전화 할부가 끝나면 새 휴대전화를 사고 자동차 할부가 끝나면 더 비싼 차를 고민합니다. 소득이 늘어도 자산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를 만드는 사람은 끝난 지출의 자리를 저축과 투자로 먼저 예약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 전부를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일정 기준을 넘긴 사용액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되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게 적용되는 구조가 있지만 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이 있고 세법도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소득공제 30만 원을 세금 30만 원 환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지 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해야 할 소비의 결제 방식을 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지 소비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맞는 카드 운영체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 한도가 아니라 소비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저축과 투자로 60만 원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비가 120만 원입니다. 병원비, 명절, 자동차세처럼 매달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 나오는 비용을 위해 3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이 식비, 교통비, 쇼핑, 취미를 포함한 변동 소비 한도입니다. 카드사가 준 한도가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진짜 한도는 90만 원입니다. 저축을 마지막에 두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계획은 남을지 알 수 없는 돈에 미래를 맞대는 것입니다. 저축은 월급날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전액 결제를 기본값으로 고정합니다. 자동이체는 실수로 인한 연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제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제일 며칠 전에 청구액과 잔액을 확인하는 알림을 설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매 전에는 3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이 물건을 살 현금이 지금 있는가? 포인트와 할인, 할부가 없어도 같은 가격에 살 것인가? 다음 달에 내가 이 결제를 보고도 같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것인가? 답이 흐리다면 결제를 미룹니다. 5만 원이 넘는 비필수 소비는 24시간, 20만 원이 넘는 소비는 72시간 기다리는 식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욕구가 사라진다면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제 알림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3만 원 결제라는 문장만 보면 한 건의 사건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이번 주 자유소비 예산 12만 카드값 전액을 갚지 못하거나 리볼빙, 현금 서비스, 여러 할부가 겹쳐 있다면 목표는 혜택 최적화가 아닙니다. 새 빚의 증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변동비를 체크카드와 주단위 예산으로 옮기고 모든 채무의 잔액과 비용, 결제일을 적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연체가 생기기 전에 금융회사나 공적 상담기관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전액 결제는 하지만 돈이 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이자보다 소비의 가시성입니다. 카드로 쓴 돈을 결제 즉시 따로 확보하거나 일주일마다 결제 통장으로 옮기십시오. 구독, 배달, 쇼핑처럼 가장 큰 누수 한 가지부터 줄이십시오. 모든 것을 동시에 고치려고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지출을 통제하면서 혜택을 최적화하려는 사람입니다. 2단계에서야 연회비, 전월 실적, 할인 한도를 비교할 가치가 생깁니다. 지난 1년의 실제 소비 기록을 기준으로 카드를 골라야 합니다.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업종이 아니라 이미 꾸준히 쓰고 있는 업종을 봐야 합니다. 광고의 큰 적립률보다 월 할인 한도를 먼저 보십시오. 특정 업종 10% 할인이라도 월 한도가 5,000원이면 최대 혜택은 5,000원입니다.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과 자산을 최대화하는 것은 다른 게임입니다.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더 많이 소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산을 최대화하려면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목표가 충돌하면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행할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지난 석 달의 카드와 계좌 거래를 모읍니다. 완벽한 가계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각 거래를 필수, 성장, 기쁨, 누수 4가지로만 분류합니다. 필수는 생존과 의무에 필요한 돈입니다. 성장은 건강과 교육, 업무 능력처럼 미래를 개선하는 돈입니다. 기쁨은 삶을 실제로 즐겁게 만든 돈입니다. 누수는 기억과 만족이 남지 않은 돈입니다. 기쁨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친구와의 좋은 저녁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관적인 배달은 편리했지만 아무 만족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입니다. 다음에는 리볼빙 약정과 할부 잔액, 카드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 결제가 전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결제 계좌가 맞는지, 결제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과 카드를 정리합니다. 카드 해지 전에는 자동 납부 항목과 남은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월간 변동비 한도를 정하고 주 단위로 나눕니다. 한 달 80만 원이라면 약속이 많은 주와 적은 주를 고려해 배분하되 전체 경계를 넘지 않게 합니다. 비필수 소비에는 대기 규칙을 적용합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다음날 다시 봅니다. 가격을 더 검색하기 전에 집에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달이 끝나면 총 지출만 보지 마십시오. 누수 지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결제 후 후회한 횟수가 줄었는지, 다음 달 월급에서 이미 빠져나가기로 예약된 금액이 줄었는지를 보십시오. 좋은 시스템의 목표는 한 달 동안 극단적으로 적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반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문제를 자주 성격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나는 숫자에 약하다. 나는 원래 소비를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결제일이 여러 개이고 카드가 여러 장이며 구독이 흩어져 있고 할부 원금을 보지 않고 월급 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섞여 있다면 누구라도 실수하기 쉽습니다. 좋은 재정 시스템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날에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한 날에도, 기분이 흔들리는 날에도, 광고의 마음이 움직인 날에도 큰 사고를 막아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원칙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카드 한도와 실제 소비 가능 금액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결제일이 아니라 구매한 날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십시오. 카드값은 전액 결제를 기본값으로 두십시오. 리볼빙과 카드 대출은 혜택액이 아니라 비용이 붙는 신용거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이자 할부도 미래의 선택권을 줄인다는 점을 계산하십시오. 혜택 때문에 소비를 만들지 마십시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지 마십시오. 비상금은 카드 한도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으로 만드십시오. 끝난 할부와 줄인 지출의 자리를 저축으로 먼저 채우십시오. 지금 카드 앱을 열어보십시오. 결제 예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아있는 할부 원금은 얼마입니까? 리볼빙 약정은 켜져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구독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재 통장 잔액에서 이미 카드값과 고정비로 나갈 돈을 빼고도 정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 숫자를 처음 계산하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제야 진짜 출발점을 본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준호가 바뀐 순간은 더 좋은 카드를 발급받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포인트 적립률을 높인 날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을 이번 달 소비의 담보로 쓰지 않겠다고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카드는 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만드는 습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절제를 도와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기록과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쓰든 중요한 것은 결제 순간에 미래의 비용을 함께 보는 능력입니다. 부자는 카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카드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인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은 사람입니다. 높은 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도를 스스로 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갑 속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카드에 역할을 주고 소비의 경계를 만들고 결제한 돈을 즉시 지출로 인정하십시오. 다음 달에 당신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려주기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득까지 오늘 미리 써버린다면 연봉이 올라도 삶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10만 원의 누수를 맞고 끝난 할부를 저축으로 돌리고 카드값을 전액 결제하는 구조를 만들면 변화는 조용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통장에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금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비싼 빚을 쓰지 않을 선택권, 싫은 일을 거절할 선택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선택권. 돈의 최종 목적은 숫자를 크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거대한 투자 성공보다 먼저 오늘의 결제 한 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카드는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나를 조용히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가? 대답이 불편하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수정일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 돈의 주인